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고 뉴스엔진 저도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오늘 9시 반부터 한동훈 대표의 저서가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모두 예약 판매 1위, 실시간 검색 1위입니다. 예. 아이고 기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책 쓰시고 나서 이 책 제목도 좀 보시고 표지도 보시고 뭐 요즘에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 한동훈 전 당대표의 등장. 네. 이렇게 등장할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나이스한 등장이에요. 나이스한 등장. 네. 그래서 좀 뭐 노출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이런 의견들을 얘기했는데 노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충격파를 던져주면서 다시 등장해서 판을 좀 바꾸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뭔가 뻔하지 않고 굉장히 새로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한 4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 달 만에 쓰셨나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책만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한 달 동안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다. 저는 굉장히 좀 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어요. 뭐 보니까 한동훈의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시간 비상계엄에서 당대표 사퇴까지 정말 긴박한 순간들에 대한 기록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늘 유니콘님도 책은 상상 못했다 뭐 이런 걸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선택에서는 비상계엄부터 사퇴까지. 한동훈의 생각에서는 이제 정치를 하는 이유, 사명, 뭐 한동훈이 꿈꾸는 나라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은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저는 뭐 둘 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한동훈의 선택 이래가지고 사실 비상계엄이 발발했을 때 저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뭐 의원도 아니고 무슨 당직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의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한동훈 당대표가 제1성으로 비상계엄은 뭐 반대한다. 위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런 멘트가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안도를 했고 이것이 분명히 비상계엄을 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그렇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런 황당한 선택을 했을까? 그걸 바로 즉각적으로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그 용기. 그다음에 계엄군이나 군인들을 보고 동조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내용. 이런 선택이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저 위치에서 저런 선택을 한 걸 통해서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완전히 변신을 했고 그런 위치에 자리매김을 했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그런데 쫓겨나는 과정도 참 드라마틱했어요. 그렇죠. 난 그것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쫓아내는 과정도 상당히 모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적인 방식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때 그 의원총회에서 뭐 물병을 던진다든지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했고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탄핵을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점에서 제 상식과는 반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의총 현장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한동훈 대표 그때 당시 당 대표 사퇴하고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그때 울었어요, 저 울면서 봤어요, 그런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사실 이 당 대표가 물러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또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하문경 위원장님 같은 분이 최고위원으로 계셨다면 그렇게까지 그 지도부가 와해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최고위원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가 그렇죠. 다수가 그렇게 일대 다루군요.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그것도 사실 좀 황당했고 그렇죠. 특히나 당 대표인데 뭐 최고위원들이야 뭐 그렇게 비난하는 과정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는 뭐 짐작을 하지만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은 보통 강심장 갖고는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거기 못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서가지고 그냥 그 얘기 다 들으시고 한 분씩 얘기하시라고 막 그랬던 것도 좀 기억이 남고, 아까 킹 다람쥐님께서 거기 투사 하문경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당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도 주셨어요. 아까 킹 다람쥐님께서. 아니 저 뭐 그렇게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 개인이 이 그런 공격과 모욕, 비난 이런 거 감수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 데서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그렇게 저 행동을 한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매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주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어요. 그치. 비상계엄을 맞아. 저 찬성하고 군부대를 이동해서 자유를 밟을 수 있다, 짓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너는 찬성했냐? 라고 물으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렇죠. 그걸 한동훈 당대표가 온몸으로 나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다. 어떤 사람처럼 저 숲속에 숨지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렇죠. 그걸 온몸으로 먼저 막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빚을 졌어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래서 큰 빚을 졌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지금 2달이 더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얼굴을 들을 수 있었을까? 나는 어디 정말 창피해가지고 내 인생에 60평 인생에서 정말 큰 오점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고 정말 이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지 않도록 해준 것은 저는 한동훈 전 당대표의 가장 큰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과 같은 분들은 빚진 마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이 상황을 만든 분인데도 그럼에도 진짜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려와지는 이 과정이 참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참 모욕적이고 황당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겁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의 훗날에 나중에 평가가 될 텐데 비상계엄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태도, 비상계엄은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저 잘못된 행동이고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없는 조건이다. 그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저기 대통령의 탄핵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행태. 그 과정에서 과연 한동훈 당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 책에서 한번 읽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얼마 전도 아니죠. 며칠 전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관훈 토론회에서 내가 만약 그때 당시에 표결할 땐 없었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할 때 없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나는 표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 그 발언을 탄핵에 표를 안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뭐 별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비상계엄 해제 찬성을 안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로 가도 표결 안 했을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지금 그분이 국민의힘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말하는 걸 상당히 주저해 왔어요. 그리고 중간적인 위치에서 위치를 잘 잡고 있는 것이 네.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후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이 흔들리지 않고 뭉쳐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갈수록 저를 실망하게 해가지고 갈수록 태산이야.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계속 되나,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관훈토론에 가가지고 네. 비상계엄 해제 찬성을 안 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저도 사실은 제가 문맥을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몇 번은 다시 읽었어요. 전 탄핵 반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똑같은 지점에서 이거 뭐지? 네. 그래서 사실 좀 걱정도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